평소에는 난 부모님 재산에 관심 없으니 네가 다 알아서 해라고 말하다가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네가 재산을 유용한 거 아니냐라며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마치 가스라이팅의 전형을 보는 것 같죠. 안녕하세요.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변호사 최경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문제 상속인의 유형과 그에 대한 대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은 가족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 못지않게 심리적, 감정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상속 재산을 나누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형제자매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상속인 유형과 그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 문제가 되는 상속인은 부모님의 의사 능력이 약해진 것을 알면서도 이를 악용해서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고령이 되면서 치매가 발생하거나 판단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자녀들은 엄마, 오빠가 다 가져갈 것 같으니 차라리 나한테 아파트 좀 줘라면서 유언이나 증여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제가 맡았던 사례 중에는 어머니가 초기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둘째 딸이 어머니를 공증사무소로 데려가서 아파트에 대한 유언 공증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어머니의 상태를 알고 있었지만 공증인과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는 사이라 어머니의 평소 상태를 알 수 없었죠. 이런 행동은 단순한 재산 문제를 넘어서 부모님에 대한 존중과 가족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법적으로도 나중에 유언모여 소송의 원인이 되고 가족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부모님의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해서 부모님의 재산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 문제 상속인 유형은 부모님과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다가 부모님이 위독하시거나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갑자기 나타나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는 아버지와 2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장남이 아버지 임종 직전에 갑자기 병원에 나타나서 효자인 척하다가 장례식 직후에 내가 장남이니 상속재산 절반은 내 것이라고 주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병간호했던 다른 형제들은 너무나 황당했죠. 이런 상속인들의 특징은 평소에는 난 부모님 재산에 관심 없으니 네가 다 알아서 해라고 말하다가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네가 재산을 유용한 거 아니냐라며 갑자기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마치 가스라이팅의 전형을 보는 것 같죠.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혼 등의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부모님을 만나지 못한 경우는 다릅니다. 안 본 것과 못 본 것은 명확히 다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인의 선택으로 부모님과 관계를 단절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는 부모님 생전에 돌봄과 관련된 기록을 잘 남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비 영수증, 간병인 비용 지불 내역, 같이 산 기간의 증빙 등을 잘 정리해두면 나중에 기여분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과도한 분노와 감정을 표출하며 합리적 대화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속 과정에서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분노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속인들은 네가 그러니까 엄마가 너를 싫어했다. 너는 예전부터 그런 인간이었다라며 상속과 무관한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한 사례에서는 넷째 동생이 상속협의 자리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형이 어렸을 때 나를 괴롭혔으니 이번에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소리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상속 과정에서 꺼낸 것이죠. 상속인은 법적으로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또는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가능한 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대화를 이성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제3자 조정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 상속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세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오더라도 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사실에 기반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기록을 철저히 남기세요. 부모님 돌봄 과정에서의 모든 지출, 방문 기록, 통화 내역 등을 잘 정리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일찍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분쟁이 커지기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부모님 생전에 상속 계획을 논의하세요. 부모님의 정신이 온전하실 때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향후 상속 계획을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내가 잘못된 걸까? 우리 형제의 말이 맞는 걸까?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걸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그런 당신은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줄 아는 보통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상속인들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지 않고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죠.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형제 자매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대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만큼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상속 과정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이나 상담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